우아하게 나이 들어라. 옛날에는 나이 든 사람을 현명한 사람으로, 따라서 존경의 대상으로 보곤 했다. 아직도 일부 문화권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최근엔 사정이 달라졌다. 은퇴 후에는 아무도 나이 든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요즘에는 시간의 흐름이 너무 빨라서 쓰는 말, 흥미 대상, 기술적 노하우, 음악 취향, 전반적인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 등에서 뒤처지기가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 나이대 사람들이 늘 그래왔듯 당신도 아직 세상에 기여할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고는 한다. 물론 어떤 이들은 90살까지 살아도 별로 느는 지혜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무르익을수록 많은 것을 배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해줄 좋은 충고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이 들어주기만 한다면 말이다. 문제는 젊은이들이 좀처럼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자동적으로 존경을 받지는 않는다. 사실 이런 건 여러 면에서 좋은 일이다. 나이가 든다고 감각이나 지혜가 저절로 쌓이지는 않으니 말이다. 존경은 모름지기 자신이 버는 것 아니겠는가. 게다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구하지 않은 충고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충고는 잘난 척으로 들릴 수도 있고 심하면 비난으로 들릴 수 있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예의 바르게 웃고 고개를 끄덕인다 해도 속으로는 충고를 무시해버린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당신의 충고를 구하지 않는 이상 먼저 충고를 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다면 젊게 살면 된다. 아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젊은이들의 음악적 취향을 공유하거나 길거리 속어를 쓰라는 게 아니니까. 또 컴퓨터 코딩을 완벽 정복하라는 것도 아니다. 젊게 산다는 건 어떤 기술적인 게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주변 세상에 흥미를 가지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당신이 보기에 요즘 젊은이들이 나 때와는 다르게 뭔가를 하고 있어도 비판하지 말라. 왜 그게 변화했는지를 찾아보고 그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마치 당신의 조부모처럼 말을 하기 시작하면 걱정해야 한다. 조부모님이 당신이 되고자 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셨던 이상, 사람들은 원치 않는 충고는 싫어하지만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이는 고맙게 여긴다.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귀 기울여 보라. 당신이 늘 젊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젊게 사는 태도를 빨리 수용하면 할수록 좋다. 심지어 당신의 20대부터 쭉 말이다.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다. 같은 나이대 멋진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당신보다 20, 30, 40년 정도 젊은 친구들도 사귀어 보라. 집안의 어린 구성원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포함이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나이보다는 자신들의 견해나 태도를 공유하는 이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 구체적인 의견은 다를지라도 말이다. 열린 마음과 흥미롭고 수용적인 태도만 있으면 모든 나이대 친구들을 다 사귈 수 있다. 당신이 점점 나이 들어 안타깝게도 또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가도 여전히 당신에게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을 도와주고 흥미롭게 해주며 도전과제를 제시하는 친구들 말이다. 누가 알겠는가? 심지어 그 젊은 친구들이
당신의 충고를 원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과거로의 스위치를 꺼라. 한번 일어난 일은 이미 끝난 것이다. 그 결과가 때로는 끔찍하고 부끄러우며 당신을 좌절하게 만들 수 있다. 트라우마를 일으키거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도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이를 바꿀 수 없다. 그럼에도 마음속으로는 그 장면을 회상하고 또 회상할 것이다. 그리고 상황이 이런저런 식으로 전개됐어야 했는데를 생각한다. 또 정확히 어느 지점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지도 너무 잘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럴 때 당신은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물론 미묘한 경계선이 존재하기는 한다. 과거에서 배울 게 있다면 회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런 회상은 이성적인 행위일 뿐 감정적인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더욱이 회상으로부터 더 이상 별다른 가치를 얻지 못한다면 이제는 과거의 일에 연연하는 것을 멈출 때다. 과거로부터 떠나 현재와 미래로 돌아올 시간인 것이다. 어떤 이들은 감기에 걸리면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아마도 동정이나 관심을 원해서일 것이다. 그건 남들로부터 응당 주어지는 것이긴 하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앓는 소리를 할 때마다 스스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기분인지를 상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누군가가 아파 보인다며 말을 걸면 괜찮다고 고집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정말로 병세에 훨씬 더 잘 대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삶의 다른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는 감기 정도의 증상에서는 쉬운 일이다. 하지만 막 사업을 개시한 상태라든가 심한 사고를 당했다거나 하면 훨씬 힘든 상황이 된다. 그럼에도 원칙은 똑같다. 즉,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을 과도하게 생각하면 기분이 훨씬 나빠진다는 것이다. 반면 과거의 일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미래를 내다보면 기분은 그다지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대목은 바로 과거에 뭐뭐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이다. 예를 들어 그때 그 도로를 건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거나 그때 그 큰 주문건에 대해서 선불금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또 그때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내가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등이다. 즉 안타까운 사건이나 사고, 재난, 죽음 등이 일어난 후에 드는 특정한 내용의 생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음을 우리는 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을까?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은 가상세계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사건은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너무 거대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그 사건으로부터 회피할 구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인지하면 뭐뭐 했다면이라는 가정을 덜 하게 된다. 사실 이런 가정은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 더욱이 이런 가정은 온갖 후회와 자책감, 자기 비난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건 자신에게 공평하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 현상이다. 그러니 당신의 뇌가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의 스위치를 끄기 바란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현재 남은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
현재 아무리 머무르기 싫더라도 과거를 벗어나는 게 훨씬 낫다. 과거에 머무른 채 얼마나 당신이 불행한지에 골몰하는 것보다는 말이다. 당신의 슬픔이나 분노, 걱정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앞을 내다봐야 한다. 그리고 현재 아직도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10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